149시간 동안 수익률이 얼마다? 수익률이 24.03%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럼 1년 수익률이 얼마죠? 1412.77%가 나왔네요. 1년 뒤 얼마다? 수익이 1억 4127만 7천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금, 외환 다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퀀트 투자 1타 강사 퀀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고수익, 저위험 퀀트 트레이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술적 지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동평균선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을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쓰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이동평균선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동평균선 3개를 그립니다. 각각 숏, 미드, 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숏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드, 이게 롱이죠. 크게 보시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은 매우 짧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미드는 중간 정도의 이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롱은 매우 긴 수준의 이동평균선이죠. 이때 이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건 이제 골든 크로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이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노란 선 위에 파란 선과 이 보라색 선이 있으면서 이 보라색 선, 숏 이동평균선이 미드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거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이것도 설명했어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매도를 합니다. 전략은 이게 끝입니다. 요거를 이제 MA 크로스라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동평균선이 교차할 때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 MA 크로스라는 전략에다가 장기 이동평균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는 시점을 확실하게 위와 아래로 구분지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는 매도, 아래서는 매수. 저는 이제 트리플 MA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흐름에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 3개를 그리는 게 아니고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예요. 이 지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 누르셔서 이 10X 미디어 홈페이지 애널리스트 칼럼 퀀타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란 뭔지 그 지표 세팅을 정리해놨어요. 이거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략의 백테스트 결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 11시 36분부터 2024년 7월 29일 16시 29분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이 2,402.81달러, 수익률이 24.03%를 기록한 거죠.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청산된 트레이드, 거래가 몇 번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게 몇 번 이루어졌냐. 매수, 매도가 한 쌍이에요. 거래가 없어져야지 한 쌍 해서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률, 이 매수와 매도 했는데 수익이 난 게 몇 번이고 손실이 난 게 몇 번이냐. 승률이 84.21이라는 거는 10번에서 8번은 이겼다, 뭐 그런 거죠. 수익 팩터는 수익 대 손실의 비율이에요. 10.614라는 건 수익이 손실보다 10배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 손실보험보다 수익이 올라갈 때 이 최대 지점과 최대 낙폭 지점의 요 거리예요. 최대 지점 찍은 다음에 나오는 최대 낙폭 지점이 이 맥스 드로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평균 거래는 뭐다? 한 번 청산된 트레이드 발생했을 때 한 번 거래를 해서 126.46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1.18%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시 평균 봉수는 1분봉이니까 1048분마다 거래가 한 번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매수인지 매도인지 상관없고 그냥 거래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4년 7월 23일 11시 36분부터 2024년 7월 19일 16시 29분까지면 6일 하고 5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은 149시간이네요. 149시간 동안 수익률이 얼마다? 24.03%다. 24.03을 149로 나눠요. 그럼 이게 시간당 수익률이겠죠?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럼 24를 다시 곱합니다. 그럼 이게 하루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하루 수익률이 약 3.87이네요. 자, 그럼 1년 수익률은 얼마죠? 물론 예상치예요. 하루 수익률 곱하기 365죠. 1412.77%가 나왔네요. 그럼 만약에 1000만원씩 했을 때 1년 뒤 얼마다? 수익이 1억 4127만 7천원이 되는 거예요. 원금 1000만원 빼고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대로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전략을 설명해 드릴 거는 지난 시간까지 소개해 드렸던 2개의 전략은 롱만 되는 전략이었어요. 롱만.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전략은 롱숏 다 되는 전략이다. 이전 전략 같았으면 롱 하나가 여기서 청산됐을 때 포지션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전략은 숏도 들어가는 거예요. 적절한 포지션이 나오면 숏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롱 들어간 다음에 빠르게 숏을 먹고 나왔지만 숏을 더 들어갔다. 그래서 그 숏은 여기서 또 청산이 되는 거죠. 또 숏이 다 청산됐으니까 여기서 롱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롱 청산 없어지고
다시 숏이 하나 들어갔죠. 이 전략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숏 하나 털고 여기서 롱이 하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롱 하나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을 좀 많이 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롱 털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보시면은 거래 목록에 보면은 이 롱과 숏이 체결되고 청산되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래서 한번 손절이 크게 났네요. 근데 계속 이익이 나다가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가고 롱 숏으로 엔트리가 들어갔죠. 이 엔트리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이제 청산. 이거는 롱으로 들어가서 숏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숏으로 들어가서 롱으로 나왔다. 또 숏으로 들어가서 롱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롱으로 들어가서 숏으로 한번 나왔는데 손절을 한번 쳤네요. 그 다음에 다시 롱으로 들어가서 숏, 또 롱으로 들어가서 숏, 이런 식으로 롱, 숏. 여기서 또 손실이 두 번 났네요. 승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서 크게 벌었어요. 400달러씩 막 벌고 손절은 100달러 수준이다. 여기는 손절이 10달러밖에 안 났네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롱만 지금 하나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롱. 지금 여기서 쭉 수익 상태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롱 들어갔는데 벌써 300달러의 수익 중이다. 이 포지션 청산할 때쯤 되면은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보실 줄 알면은 이제 백테스트 다 이해 끝나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숏은 짧게 먹고 나오고 롱에서 길게 스윙으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롱 포지션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익 커요. 그리고 이 전략은 양방향이다. 롱도 하고 숏도 친다. 그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완전하게 내 투자와 딱 100% 들어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트레이딩 뷰가 실제로 투자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지표랑 시그널이 왔을 때 투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자동화하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머니까 그건 추후에 더 배우시고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전에 퀀트, 시스템 트레이딩 근간이 되는 퀀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고 여기 오겠네,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퀀트 트레이딩이다. 그리고 퀀트 트레이딩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결국 가야 된다. 뭐 그런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왜 이게 돈이 벌리냐?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론을 몰라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써가지고는 계속 남의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선들이 뭔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캔들로 이렇게 돼 있죠. 캔들 하나하나가 어떤 가격을 품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 캔들 하나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시, 고, 저, 종이라고 돼 있죠. 시는 뭐냐? 이 캔들을 시작할 때 가격. 고는 뭐냐? 이 캔들의 최고 가격. 저는 반대겠죠? 이 캔들의 최저 가격. 종은 뭐냐? 이 캔들 끝날 때 가격이에요. 근데 보통 지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캔들의 종이라고 쓰는데 이 캔들의 종가를 가지고 이 다음 캔들의 어떤 데이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10개 10일 이동평균선이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이 차트는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들은 일봉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1선이라면 이 선의 가격은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개의 종가, 요 봉마다 종가가 있다 그랬죠? 여기 종가 나오죠. 69,478.9달러. 이 종가들을 다 합친 다음에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이다. 종가의 평균이에요. 왜 이동이냐? 이게 봉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아까까지는 이렇게 10개였는데 그 다음에선 이렇게 10개, 그 다음에선 이렇게 10개겠죠? 이게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이다. 이거 평균이 이동하는 겁니다. 평균 값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 선의 가격 그 데이터 자체는 요만큼의 과거의 기록을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캔들의 역사. 따라서 이동평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선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이 품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를 품었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 이동평균선은 왜 쓰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갔죠? 이 이동평균선을 쓰면은 요런 노이즈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실제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범위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가격 변동은 막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이동평균선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올라가고 적게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가격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이동평균선은 이런 데이터적 노이즈라 그래요. 왜 노이즈냐? 어차피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이런 데이터들 어차피 합치면은 여기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특히 이 이동평균이 쓸모가 좋습니다. 가격이 갑자기 변동한 게 뭐 있어요? 뭐 FOMC, 파월 연설, 트럼프 뭐 암살 미수, 가격이 갑자기 막 급등할 때도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이면 상승, 하향이면 하향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단기적인 가격 시장이 장기적인 추세, 이런 추세를 판단하는데 쓰는 거다. 이 이동평균선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보통 SMA,
그다음에 EMA, 그다음에 WMA가 있어요. SMA는 뭐냐? 그냥 심플 우리가 일반적으로 MA라고 부른 건 다 SMA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EMA는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동 평균선일 때 요 가까이 있는 값일수록 요 먼 값보다 더 가중치를 줘서 이동 평균선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WMA도 뭐 비슷한 건데 이 두 개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결국 이제 가까이 있는 값에 더 가중치를 주는 그 개념 자체는 동일한데 두 개 이제 공식이 다르다. 개념은 비슷하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걸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에요. 왜냐? EMA랑 WMA는 제가 뭐랬죠? 가까이 있는 값일수록 더 큰 비중으로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의 유리, 단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본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데이터의 평균을 내서 급락이나 급등의 변화 없이 어떤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그걸 또 반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써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수학으로 강호국내 데이터를 쓰는 이런 지표는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걸 뭘 쓰든 계산은 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쓰는 거고,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쓰는 거고,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쓰는 거예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자, 어쨌든 이 이동평균이란 거는 과거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순수한 데이터 그 자체예요. 이 약간 로우한 가격 데이터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금, 외환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 평균을 낼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투자는 뭐다? 데이터다. 이 이동평균선이 제가 말한 이 투자에서 데이터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기는 어려워요. 이동평균선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매우 대중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죠. 알파이점 오메가라고. 기술적 지표의 알파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최초예요. 그래서 알파다. 근데 왜 오메가냐? 이동평균선이 너무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 꼭 참고해야 되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쓰려면 자신이 투자하는 시장에 맞춰서 세팅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 누르시면은 애널리스트 칼럼 퀀타 요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다른 영상들도 다 세팅하는 법, 지표 세팅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긴 했지만 이동평균선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죠. 이런 부분 보면은 가격이 여기 급상승해가지고 이동평균선 위에 형성이 됐죠. 여기서 가격이 급락해도 여기 이 선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뚫렸다. 그럼 이 다음선이 또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동평균선 누구나 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받아줘야지. 여길 설마 뚫고 내려오겠어? 하면서 매수해야지.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요렇게 하락이 왔어요. 하락이 왔을 때는 여기서 요렇게 뚫고 올라가느냐 못 뚫느냐 또 뚫고 올라가느냐 못 뚫느냐 이게 저항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은 데이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냥 그림 모양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그냥 재미로 보세요. 투자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퀀트나 데이터 트레이딩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재밌는 점이죠. 또 이 이동평균선에는 크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교차하죠. 이 교차할 때 이 교차 지점을 매수,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이 더 아래로 내려오거나 더 위로 올라갈 때 요 값보다 요 값이 더 커지거나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작아질 때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데이터다. 크로스는 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전략이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은 낮아졌다 높아졌다면 시장의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일 긴 라인, 제일 긴 선 요거를 추세선으로 쓰고 이 평균 가격이 크로스 되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 추종과 크로스 전략을 합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지만 트리플 MA 크로스 전략이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잘 열심히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뭔지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고정 댓글에 바로가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개념 종류 뭐 다 써놨어요. 오늘 다 설명하긴 했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 이동평균선이란 거는 누구나 아는 간단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이동평균선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과거 팬들의 역사, 종가의 역사예요. 여기에는 역사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에는 이 1분마다 바뀌는 이 봉의 색깔이 아니라 이 데이터로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매매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